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2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 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공호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공호기관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사,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사,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협회의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기관 소개 및 주요 사업 내용 공유,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조사 관련 의견 수렴, 장애인 인권교육 등 예방 관련 의견 수렴, 협력사업 논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기 때문에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을 경기공호기관에서 진행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공호기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피해장애 아동 위한 전용 쉼터 생긴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2022년 피해장애 아동 쉼터 별표 사인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1922년 3월 16일 4월 15일 결과 3개 지자체 서울, 부산, 경기가 선정되었다고 4월 22일 밝혔다. 별표 사인 피해 장애 아동 쉼터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으나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장애 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남아와 여아 각 한 개소씩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장애 아동 쉼터를 6개소 설치한다. 피해장애 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하여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장애 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 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이슈 통계로 말하다. 국립재활원 원장 직무대리 김한호 4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중강당 에서 건강검진 통계에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을 주제로 학술회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참여자는 발표자와 토론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승인 통계인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외에도 질병 양상, 의료이용, 진료비, 사망원인 등 장애인의 건강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승인 통계로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2019년 8월 국가통계 지정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국가통계 포털 http://cosiz.kr 국립재활원 누리집 http://www.n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장애인 건강 현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실증 자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로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질적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과 이를 실천할 단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특수교육 현장 격려.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장애 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국립서울맹학교 교장 김은주 서울 종로구 소재를 4월 20일 수에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서울맹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수업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점자지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한국지리 수업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 교육과 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 온 특수교육 관계자를 표창할 예정이며
전국 유초 중고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 학생 교육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교원 등 128명을 선정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제42회 장애인의 날 전후에 전국 유초 중고에서 특별기획 방송을 활용한 장애 공감 교육도 진행한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수 오전 9시부터 한국방송공사 KBS 13라디오로 송출되는 대한민국 1교시 똑똑 이라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운다. 중고등학생은 4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방송공사 KBS 1TV로 방영되는 장애 이해 드라마 너만의 거리에서 우리는을 시청하고 서로 소감을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학생들은 특별기획 방송을 청취 시청한 후 소감을 적어 제23회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체계 촉신호 매뉴얼 나온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장 홍유미, 가 농맹인복지회, 농맹인선교회 손끝새와 함께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체계인 촉신호를 개발하고 이 내용을 담은 책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을 출간했다고 20일 수 밝혔다. 촉신호는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보조체계로 등이나 어깨 등을 터치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신호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촉신호는 대화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촉수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고 간단한 신호만으로 내용을 전달해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촉신호는 덴마크 등 외국에서는 햅틱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촉신호 또한 네덜란드 햅틱 시그널 자료를 참고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 출판기념회에는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과 통역사들이 참석해 촉신호 시연회를 선보이기도 했다. 손끝으로 만드는 세상에는 촉신호 99개가 담겨져 있다. 촉신호 개발에는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와 통역사들이 참여했다. 책자에는 주변 상황, 음식, 사람, 감정 표현 등의 다양한 표현이 이미지와 함께 담겼다. 책자에 삽입된 QR코드 접속 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미랄복지재단 홍유미 헬렌켈러 센터장은 손으로 수어를 만져 소통하는 촉수어의 경우 일로만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동시에 다중정보 습득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개발된 촉신호가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